자, 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드디어 LH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 지금 발표가 났죠. 서류 합격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제 유튜브랑 블로그 글들 다 보시면서 합격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화상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이미 공지를 했죠. 화상 면접을 처음 경험을 해보실 텐데 이제 어떻게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화상 면접 하실 때 주의사항이랑 좀 팁 같은 거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미리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부랑 2부랑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화상 면접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상 면접은 특히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 볼 때 오픈북이랑 똑같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 붙여놓고 잘 보실 수 있게끔 눈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떨어진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설령 떨어진 거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한테도 도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시는 거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 원인 분석이라는 걸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전 되게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턴 자소서는 더더욱 지원 동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교통공단도 인턴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데 거기도 보면 1번이 동기, 이번에 LH에도 1번이 동기였어요. 서류, 자소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1번의 지원 동기를 묻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 지금 근무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얻고 싶은가? 그리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당신의 그런 능력은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없이 되게 장황하게 쓰신다던가 아니면 상황 설명만 길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번을 잘 못 쓰신 분들은 바로 탈락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1번은 더더욱 좀 잘 쓰셔야 합니다.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음, 자소서 쓰실 때, 물론 이렇게 내용면으로 좀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쭉 쓰시다가 거의 엔터가 없이 그냥 쭉 쓰시면 좀 너무 힘들어요. 어디에서 좀 전환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강조할 부분은 좀 강조도 해주고, 좀 이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잘 담아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물어봤죠. 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거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동기를 쓰셨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쭉 보셨을 때, 이 부분을 분석한 거를 제가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처음에 상황 설명으로 길게 하셨어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겪고 있는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또다시 이어줘요. 이 내용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고 어떤 기억에 맞춰서 또 진행했습니다. 벌써 두 줄을 쓰셨죠. 상황 설명, 상황 설명.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문장이 꽤 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게 좀 궁금한데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교수님으로부터 충분히 가능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상황 설명, 결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내 주도적인 액션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사실 지원 동기가 사실 안 나왔죠. 뭐 때문에 지원하신 겁니까? 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탈락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동기를 1번으로 물었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요 이제 쭉 쓰신 것들인데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거랑 배운 점을 쭉 쓰시긴 했거든요. 이를 계기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랑 뭐 이런 거는 사명감을 배웠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동참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 성장에 대한 거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지역 성장의 내용까지 이렇게 쭉 적으셨는데 동반 성장에 대한 거를 좀 어필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동반이라는 게 뭐예요? 너랑 나랑 서로 둘 간에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방향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지역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도시재생을 프로젝트를 한번 해봄으로써 내 어떠한 부분이 성장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니면 성장이 기대된다. 뭔가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역에 대한 성장만 좀 있지 나에 대한 성장이 빠져 있어요. 같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지원 동기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반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쓰셨다. 지원 동기 하나 그리고 동반 성장인데 동반이 아닌 지역 성장만 다루었다 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첫 번째만 봐도 서류가 일단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데 이렇게만 지적만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허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방향도 알려드려요. 만약에 이 지원 동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지원 지역에 대한 동반 성장을 자소서에 담고자 했다고 하면 다 쓰신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소제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떠한 것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어떤 게 기대돼서 어떠한 동반 성장이 기대된 나의 지원 이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다가 한눈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요 적는 방법이에요. 그 따로 이번에 서류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꼭 원인 분석이라는 거를 1번부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원 동기를 이렇게 쓰라고 했다 하면 가장 먼저 첫 문장에 하셔야 될 것은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이거예요.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두 갈씩이 지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첫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LH 도시재생 뉴딜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떠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뭐 등등. 지원 동기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유에 대한 거를 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런 이유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첫 문장에 대한 근거는 과거 내가 어떠한 경험에서부터 이렇게 비롯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거. 여기 보시면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도시재생 뉴딜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지 보시는 분들도 더 시간 낭비를 안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하고 싶어서 뭐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첫 접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근거 있죠, 근거.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근거는 제가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동네가 이렇게 도시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그런 거를 눈으로 보았다.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접점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했더니 이런 거를 배웠고 아니면은 실제로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보았더니 어떤 점을 느껴서 내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런 성공 사례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실제 거기도 가봄으로써 도시 재생에 대한 사업 이해도를 많이 높였다. 이런 쪽으로 학습적인 부분, 뭔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식적인 면이랑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랑 태도적인 면 이게 합쳐서 역량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나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이죠. 사실 어,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이 돼서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내가 공부는 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추진도 해보고 내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해봄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이 지식적인 부분이랑
관심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배우긴 했으나 실제 직접 내가 배웠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실현해 봄으로써 내가 어떤 기술에 대한 것도 좀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지역에 대한 걸 다 지원을 하셨으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거, 이건 당연히 면접까지 감안한 내용으로 쓰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만약 이렇게 적으셨다고 하면 내가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과거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실제 이거를 알아보고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인턴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만큼인데, 인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최대한 내가 관심 있는 이 지역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싶다. 이 얘기가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예요. 그리고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 지역과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할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관심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는 이렇게까지도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았다. 관심도거든요. 그래서 인턴 근무를 할 때 내가 가진 지금 현재 이런 아이디어, 다양한 생각들을 해당 지원한 지역에 구체적으로 사용을 이렇게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여기 있어서 개인 역량도 충분히 쌓아질 수도 있고 지역의 입장에서도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 이게 뜻밖의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지역도 분명히 발전하는데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해봄으로써 얻는 그런 능력치들, 그리고 지역의 입장으로서도 뭔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뭐 그런 부분에는 뭐 소통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큰 그 틀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 소제목을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더 깔끔하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지원했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이렇게 쏙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제일 앞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꼭 이 부분을 알고 자소서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자소서 분석 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